중국인들로 인해 많은 집값이,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이 현재는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집값이 떨어지기는, 오를 때는 굉장히 빨리 오르지만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릴 때는 상당히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켄 루스라고요. 제스퍼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전 하루를 묵기에 상당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호텔도 아주 깨끗했고요. 값도 저렴했고. 이렇게 울고 소리내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패딩으로 입는 구스, 거위, 거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보니까 소리를 내서 짝짝이 서로 이렇게 물 위를 다니면서 울고 있네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캐나다 하면 최중심인 밴쿠버에서의 이제 들여다본 박미가 분석한 밴쿠버의 부동산은 점수, 현재는 보합이고요. 한 2008년 서브프라임 몰게지 미국 사건이 터지고 한동안 주춤했지만 캐나다와 호주들은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 호황의 중점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건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도, 현재는 이제 시진핑이가 달러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5,000불, 10,000불 할 것 없이 조사를 하는 중이라, 서울에 제주도 투자도 이제 막히고 이러다시피 옛날 그 2010년부터 한 7, 8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달러를 묻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묻어놓은 곳에 첫 번째 투자가 부동산, 그리고 이제 주식에 관련된 펀드 투자, 채권, 이런 것들을 소위 상위 1%부터 10%, 그 이후에 중국인들은 20%까지 상위층 레벨은 거의 다 투자를 해외에 달러로, 선호하는 달러로 바꿔서 이곳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가장 호황이었던 이 캐나다의 밴쿠버를 비롯해 호주까지 상당히 높은 부동산 값이 올랐고요. 저는 20몇 년 전에 캐나다 왔을 때 바다 한 가운데 있었던 그곳이 얼마나 이번에 멋지게 바뀌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 위로 정말 이 주상복합들이 엄청나게 세워지면서 많은 거주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집이 많아지면서 그 집을 투자하고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압구정동이나 서초동이나 서초동은 높은 집들이 많이 생겨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재건축으로 이제 풀려진다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60층, 70층 이렇게 올라가서 많은 세대를 아우러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된다면, 밑에 층들은 정권에서 윗사람 위에 상위층들이 사는 곳은 돈을 좀 더 내고, 밑에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값을 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좀 자켓을 하나 입었습니다. 해서 캐나다의 그 밴쿠버는 중국인들로 인해서 많은 집값들이 올랐고요. 소위 말하는 원주민들, 밴쿠버의 캐나다, 캐리비안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올려놓은 부동산으로 어쩌면 신이 난 사람도 있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화가 난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사실
참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버닝썬을 비롯해서 많은 그 사건에 연루됐던 중국인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검은 돈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에 상당히 강남에 많은 빌딩과 집들을 샀다, 이런 소문이 있고요.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듯이 이 중국인들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달러 돈을 바꿔서 가지고 들어와서는 많은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는 너무 살기 좋고 세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5위 안에 드는 곳입니다. 그렇듯이 세계 돈 좀 있고 또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민을 오고 싶거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도시가 밴쿠버였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인들로 인해 많은 집값이, 예를 들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50만 불짜리 집이 현재는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집값이 떨어지기는, 오를 때는 굉장히 빨리 오르지만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릴 때는 상당히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비롯해 집들도 아주 안정적이고, 특히나 밴쿠버는 그 도심 안에 5분에서 10분 거리가 전부 공원이고요. 어디를 가든 다 자연 속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다. 그리고 물가는 비쌌지만 나름대로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편안하고도 공기도 좋은 곳에 한껏 마실 수 있도록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았다. 그래서 부동산은 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토론토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분양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밴쿠버는 이미 제가 찍어서 올린 대로 높은 주상 복합 같은 집들이, 말하자면 콘도미니엄들이 엄청 80% 이상 지어졌기 때문에 빈 땅이 없다라는 거. 빈 땅이 요지는 다 언제나 없죠. 사이드 안쪽으로 있는 것들은 차이나타운, 게스트타운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좀 떨어진 곳들, 이런 것들은 좀 집값 나중에 사고 나서 오른 폭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언제나 분양하는 집들은 내리지는 않고 분양하는 값에서 보합이거나 오르면 오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집들을 사실 때는 많이 오른 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현재는 부동산 집으로는 투자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는 이미 자리를 다 잡은 곳들이기 때문에 새로 뚫고 들어온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규모, 소위 말해서 제가 일본 핫도그 유명하다는 집을 가봤는데 대충 봐도 매출이 하루에 수백만 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좋은 점은 그것이 바로 캐나다 달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 돈이 아닌. 그래서 한번 젊은 사람들은 해외에 와서 비즈니스, 투자하는 것은 많이 몰려서 살고 있는 밴쿠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밴쿠버에서의 저의 한 2, 3일 정도의 둘러본 모습들, 집들, 콘도, 비즈니스 전체적인 것을 방미 분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제 제스퍼로 떠나겠습니다. 저기 앞에 그 지금 산이 피라미드 형태로 그냥 생각 아시죠? 높은. 저 하얀 모습들이 다 산입니다. 엄청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는 마운트 롭슨 주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아니고요. 이제 국립공원까지는 88km가 남았습니다. 너무
장어 많고 뭐라고 설명하기가 과연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자 여러분 모습 한번 보시죠. 자 럭키 마운틴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저기 이쪽은 좀 어둡고요. 자 반대쪽으로는 설경의 모습 쫙 보이고 바로 저 센터 지금 보이시는 곳은 이게 정말 어떤 개인이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럭키 안에 들어와서 12안 정도로 너무 멋지고 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저도 그러네요. 저도. 자 이제 주립공원에서 국립공원 88km를 더 가서 제퍼슨 내셔널 파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